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연양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순천 소프트교육체험센터에서 겸임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준모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학급 개설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급하게 이제 도교육청에서 월요일에 저희 각 지역청 대표 강사들이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 강사들이 연수를 받고 지역청에서 정보부장을 통해서 정보부장한테 연수를 하고 정보부장은 단위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제가 연수받고 온 내용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순천 관내 초중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연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지금 이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들은 천천히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2시간 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죠. 그런데 학교에 우리나라에 반갑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로 코로나19죠. 이 코로나19가 학교에도 반갑지 못한 손님으로 됐고 개학은 연기되면서 텅빈 교실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교실은 텅 비어 있지만 학생들은 이제 점점 지쳐가고 집에서도 이제 학원도 휴원하는 학원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점점 지쳐가면서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과 놀고 친구들과 수업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는 개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회와 학부모의 인식과 학교와 교사의 인식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선생님들은 개학 연기로 인해서 여전히 방학 중이어서 아이들을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는 3월 1일이 개학날이고 지금은 아이들이 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과 단톡을 만들어서 연락을 주고받고 또는 클래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회는 우리 교사들, 우리 학교에 좀 뭐랄까요? 적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역할,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언제 끝날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다음 주에 개학을 지금 계획대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팬데믹 현상이 벌어져서 개학이 다시 연기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수업 횟수가 단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서 교육부에서는 선생님들께 온라인 학급을 개설을 하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에듀넷 아이디 다 만드셨나요? 제가 에듀넷 아이디를 만들어 달라고 공문에 이렇게 첨부가 됐는데요. 에듀넷 아이디는 오늘 사용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에듀넷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위드랑, 이학스터에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할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학스터입니다. 이학스터는 선생님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학스터가 좀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버 가정학습은 사이버 가정학습대로 가지만 자율학습반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자율학습반을 만들고 학생들을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버벅거리는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한국교육학습정보원에서 점점 서버 증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제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사이버 가정학습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쉽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이 사이버 이학스트는 PC와 태블릿이 다 지원돼서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참 괜찮습니다. 전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을 때 아이들 데리고 이걸 복습 활동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가르치다가 좀 놓치고 하는 부분 또는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수준별 학습이죠. 수준별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위두랑입니다. 위두랑은 뭐 클래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살려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교육학습정보원에서 만든 학급 커뮤니티 또는 교과 커뮤니티로 사용 가능한 SNS 서비스인데요. 웹 버전도 있고 웹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두랑은요.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했을 때 가장 많은 시너지를 작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원래 디지털 교과서는요. PC 버전, 패드 버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웹 버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웹 버전,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교과서를 안 받은 학교도 꽤 있잖아요. 이 안 받은 학생들을 위한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은 전부 제공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 그 뭐냐, 출판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첨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이학스터, 위드랑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듀넷 학생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에듀넷 학생 계정 생성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변형시킨 게 소셜 로그인, 즉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 그 소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문자 인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다. 이것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해서 한국교육학습정보원에서는요. 학생 계정을 1년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까지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LMS 시스템, 즉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LMS 시스템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LMS 시스템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것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MS 팀즈와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게 MS 팀즈를 이용한 화상회의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또는 제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침부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얼굴은 생략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그 이제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클래스룸과 바로 MS 팀즈입니다. 이것들은요, 사실은 개인 아이디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개인 아이디로 사용할 경우는 그 유료인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버전은 이제 그러니까 무료인 교육용 버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요, 특히 학생 계정을 선생님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ICT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선생님 안 되어도 되지만 선생님 로그인 패스워드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아이디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그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학생 계정을 선생님들이 만들고 비밀번호를 선생님이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무료 그 LMS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가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요,
크롬으로 선생님들 한번 접속해 주시겠어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라든지 이런 웹 브라우저도 있는데 죄송하게도 지금은 크롬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요. 에듀넷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학습타라고 한번 쳐고 들어가 보시겠어요? 에듀넷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학습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또는 뭐 이학습타라고 치면요.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에서 이학습타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학습타를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셔야지만 학급을 만들 수 있고 학생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자, 지금 선생님들 에듀넷 아이디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계정을 만드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학생들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그냥 에듀넷 아이디를 만들었다. 선생님들 당연히 이걸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 거 아이디를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면요. 지금 보셔야 될 게 여기 이학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전남에 소속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순간 전남 이학스터로 바뀝니다. 자, 로그인 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접속자가 많아져가지고 지연되거나 에러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이걸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다라면 에듀넷 고객센터로 연락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544-0079 한 다음에 3번을 누르면 여기 관련된 그 상담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자, 로그인 하셨을까요? 자, 로그인 하셨으면 바로 이제 학급 개설. 우리는 학급 개설 이미 했는데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급 개설하는 부분인데요. 왜 제가 이 학급 개설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뭐 학습 손실을 막겠다 어쩌겠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 빵빵 터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에다가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교육부 산하의 교육학습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학스터입니다. 이학스터는요, 굳이 전화를 뭐 학교에 공문을 보낼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상에서 어디 학교 몇 개나 개설됐는지 보자. 딱 봐버리면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설을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로그인 하니까요. 제 아이디 밑에 개설학급이라고 뜹니다. 보이시나요? 따라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설학급 클릭하겠습니다. 자, 개설학급 클릭하니까요. 저는 개설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을 안 맡은 지 좀 됐거든요. 뭐 교무 분양하면서 교담도 하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있기 때문에 학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만들었던 거 다시 지우기도 했는데요. 자, 학급 개설하기가 있습니다. 이건 초등 중도 다 동일하고요. 학급 개설하기 누르시면요. 이렇게 학급명이 나오죠. 여기다 학급명 뭐 쓰실래요? 저는요. 학생들이 찾아오기 편해야 돼요. 그러면 순천 연양초등학교 뭐 제가 지금 6학년 교과전담 맡거든요. 6학년 이제 뭐 박준모 선생님 반 이렇게 하고 학급 소개에도 이걸 넣으면 괜찮겠죠. 나머지는 손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밑으로 가면요. 대상 학교는 제 학교가 이미 순천 연양초등학교로 소속 학교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6학년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동 승인, 자동 승인인데요. 나는 우리 반 애들만 받아들이고 싶어. 가끔 다른 반 애들 들어오더라.
이럴 때는 수동 승인을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자가 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승인을 놔두고요. 학급 개설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학급이 성공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개설학급 이제 보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면요. 이렇게 전담 이학스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로 가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자, 개설학급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학급 보기 이제 나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수업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 학급명을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으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반만 만들어 놓은 거지 콘텐츠를 넣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입장에서요,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개설 강좌라고 보이신가요? 자, 개설 강좌에서 강좌 관리라고 있습니다. 강좌 관리 누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강좌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강좌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과학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과학, 6학년 과학. 등록했고요. 자, 목차 관리라고 있습니다. 목차 관리 클릭하셔서 잠시만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착각을 했네요.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공개 강좌 관리로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공제 강좌 관리 들어가서요. 자, 공제 강좌 관리 들어가시면 지금 2015 개정교육 과정이죠. 개정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학교 급여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제가 과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유자. 이게 아닌데. 저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했을 때는 안 헷갈렸는데 지금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6학년 과학 다시 하고요. 하고 나서 지금 강좌 등록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강좌 관리에 들어갔어요. 강좌 등록이 아니라 목차 관리. 그래서 주제 추가하고요. 주제 일괄 등록. 여기서 들어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와서요. 헷갈렸습니다. 개설학급 더보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페이지 가면 더보기 눌러서요. 저희 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급명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강좌 관리가 있는데요. 강좌 관리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강좌 관리에서 강좌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 만들어졌죠? 목차 관리를 하겠습니다. 목차 관리를 해서요. 주제 추가하기 누르고 주제 일괄 등록 누르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제가 6학년 아까 전에 방법이 비슷하죠? 6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저는 과학을 하겠어요. 물론 교과전담 선생님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6학년 1학기의 내용이 5개 단원이 있네요. 이 5개 단원 전부 다 쓰겠다. 저는 물론 선생님 이거 바꾸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5개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강좌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강좌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저장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진 5개 단원에 대한 내용들이요. 전부 다 하는데 나 이 내용 필요 없어. 빼. 이런 것들 할 때 삭제 또는 수정 이게 가능한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게 하면은 제게 25개 강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학급 관리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학급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선생님 중에서 잘 안 돼가지고 그 센터에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센터 전화를 지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개설 강좌에 학습 주제가 들어가 있고 학생들의 이제 얼마만큼 했는가. 근데 저는 학생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건데요.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 강좌 개설할 때는요. 과목별 강좌 개설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선생님들 뭐 학급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초등 선생님들 과학, 수학, 실과 뭐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습은 아시다시피 주지교과, 그러니까 국수 4가0 이거 중심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좌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급 개설 기간이 아니라고요? 아닌데요. 지금 강좌 되는데요. 지금 저도 방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위드런과 이학스터 어떤 거 사용하기 좋냐고 하셨는데 이거는요. 그 위드런하고 이학스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더 보일 거고요. 개학 전에 해당 학년 강좌를 올리면 선행학습, 지금 선행학습의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이거를 복습학습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라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셔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하셨죠?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학급 개설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개설학급 제 거 여기 보면 개설학급 클릭하시고요. 학급 개설하기라고 있습니다. 개설하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학급명 입력하시고 학급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학년, 그러니까 내 학교는 저는 순천 연양초등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겸임이고 소속은 원래 양초등학교예요. 그 연양초등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연양초가 뜹니다. 학년 누르고 개설 신청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설 신청이 됐다. 그러면 나 개설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바로 이 학습터 메뉴에 있는 이 학습터 누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로 가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로 가면 내가 개설 신청한 학급의 목록이 나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요. 선생님이 만든 학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학급명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학급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학급에 들어와서 강좌 관리로 누르시면 됩니다. 강좌 관리 누르시고요. 여기서 강좌 관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좌 관리가 있어요. 공개 강좌나 학생 강좌 관리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과학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사실은 저희 반 아이들 할 때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회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사회를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좌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강좌 들으면 6학년 사회 그리고 강좌 설명에도 저는 6학년 사회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과학은 25개가 있는데 사회는 0개예요. 왜냐면요. 목차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목차 관리 클릭하시면요. 아무것도 없죠. 주제를 추가해야 됩니다. 바로 주제 추가 누르시고요. 주제 일괄 등록.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주제 일괄 등록하겠습니다. 주제 일괄 등록 누르시고요. 20기록 개정교육과정. 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누를 거고요. 6학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6학년 누르고요. 1학기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였죠? 사회. 그러면 두 가지 단원이 있네요. 두 가지 단원 누르시고 자 그리고 강좌 등록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강좌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뒤에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넣고 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삭제, 수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기 누르시면 돼요. 돌아가기 누르시면 24개 됐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어떻게 들어올까요? 학생들은 로그인 하고요. 검색어에다가 순천 뭐 연양초. 제가 이름 만들 때 박준모 선생님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러면 박준모. 여기 학생들하고 화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신청할 때 학생 그 개설학급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화면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개설학급 검색 누르셔가지고 박준모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제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이학스터 다 만들어졌죠? 이학스터 담임선생님들은요, 제 생각에는 다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아이들 또는 거꾸로 교실 이런 것도 플립러닝 같은 거 활용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거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내용이 안 좋아요.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지금 좀 끊겨요 이런 것들은요. 그 캐리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위두랑입니다. 위두랑도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위두랑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에듀넷 첫 페이지에서 위두랑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자, 위두랑 한번 검색하시고 이제 위드랑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위드랑.edunet.com입니다. 랑.edunet.net 이게 주소고요. 위드랑은 원래 기능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기능들을요. 막아놓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이들하고 SNS처럼 이용할 수 있는 톡톡 기능이라는 것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인드맵그리는 팝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거의 전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전시 상황처럼 운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톡톡 기능과 팝 기능은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랑 본연의 기능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첫 페이지가 좀 선생님들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로그인해서 하니까 제 그 클래스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은 클래스 개설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드랑 첫 번째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셨나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나왔으면요. 선생님들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위에 보이시죠? 녹색, 딱 마우스 옮기니까 녹색으로 나옵니다. 클래스 누르니까요. 클래스 검색이라고 있고요. 가입되기 클래스 있고 클래스 개설 있고 나의 클래스 있어요. 저는 제가 이미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안 만드시는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한번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개설을 누르시겠습니다. 클래스 개설 누르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도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고요. 또 학년 반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순천 연양초등학교 6학년 몇 반, 누구 선생님 반,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신청 시 선생님 승인을 거쳐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승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위드랑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공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신청 시 선생님 승인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순천 연양초에서 이거를 사용했더니요, 순천 성남초에서 사용했을 때입니다. 성남초등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성남에도 있고요. 울산에도 있고요. 얘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선생님 승인을 거쳐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스 소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급 선택입니다. 위드랑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사용할 거잖아요. 폐쇄형 SN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 같은 경우는 6학년, 그 다음에 공통하면은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설하기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혹시 내가 3학년, 2학년 맡고 있는데 기술과정 하고 있어. 그럼 기술과정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공통 하셔도 돼요. 그래 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검색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따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만들면 나중에 위드랑 서버가 힘들어해요.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좋으니까요. 저는 취소하게 하고요.
제가 만든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순천 온라인 학습 안내 교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들어오셔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들 거 사이트를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거 게시글을 들어갈게요. 왜냐면요. 여기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드셨으면요. 제 거는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요.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뉴스피드라고 하는데요. SNS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페이스북 첫 번째 화면 보면은 뉴스피드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요.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SNS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반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뉴스피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모듬, 과제방, 알림장, 사진 영상, 공유방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클래스팅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세팅하는 방법은요. 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신가요? 개설학급 들어가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릭하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기본 정보가 뭐냐면요. 아까 전에 내가 클래스를 만든다고 개설했는데 잘못 만들었다. 이름 다시 만들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사진 넣고 싶다. 이 사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가 전에 잘못해갖고 가입 신청 시 선생님 승인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바꿀 거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카테고리 관리 탭입니다. 카테고리 관리 탭을 누르면요. 네, 카테고리 관리 탭 누르면 저는 이미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5개가 있어요. 5가지 카테고리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담임이란 전제 하에서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담임들이 가르치고 영어는 교과 전담 선생님이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또는 뭐 어떤 선생님들은 활동 중심, 뭐 교과 활동, 창체 활동, 독서 활동, 무슨 활동 이렇게 만드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입력하시고요.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 외의 것들은 기타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뭘 했는지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신가요?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두 개만 만들어주세요. 5개 다 만드실 필요 없고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만들었다는 전제하에서 한두 개만 만들어주세요. 클래스로 가기라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클래스 가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이제 누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생들은 여기 클래스를 아까 전에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카테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기타 교과, 교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타는 뭐냐? 내가 만들지도 않는 기타가 생겼어요. 기타를 누르면 기타가 나오고요. 제가 만약에 국어로 해가지고 뭔가 글 썼다. 그럼 국어 딱 누르면 국어만 보여요. 수학을 썼다? 수학만 보이고. 과학을 썼다? 과학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카테고리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여기 보시면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들 제가 이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여기 뭔가 자료가 이거 더 자세히 쓰고 싶은데 그 자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알림장 기능이죠. 사실은 위드랑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요?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요. 사실 영상은요. 저희가 녹화를 해서 다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말고도 더 자세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자세한 영상 볼 수 있는 과정을 할 테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식은요. 뉴스피드입니다. 모둠요. 애들 모둠 활동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과제방은요. 아이들 과제를 냈냐 안 냈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알림장은요. 우리가 클래스팅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죠. 애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 특히 요즘 시대 애들한테 어디 가지 말아라.
엊그저께 제가 광주에서 사실 출퇴근하거든요. 저희 동네가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진월동에 있는 PC방, 코인동전 노래방, 거기가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간 거 학생들한테 혹시 갔니? 라고 물어볼 때 문자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화번호가 틀려가지고 안 받은 학생들도 있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리 가입돼 있다면 아이들한테 예부로도 되거든요. 스마트폰 예부로도 이거 됩니다. 그래서 알림장에다 띡하니 올리면 되고요. 또 이게 SNS로도 보내줘요. 그러면 너희들 어디 PC방 간 사람 선생님한테 연락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는 담임을 맡았을 때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진하고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애들 활동하고 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위드랑이라든지 클래스팅 이용하면요. 사진 계속 남아있잖아요. 폴더 같은 거 만들어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 사진, 자세한 사진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고요. 공유방은 내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할 겁니다. 그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이 뭐냐면요. 선생님 개학 언제예요? 선생님 우리 학교 행사 뭐예요? 이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1학년들 시간표 뭐예요?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간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위드랑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요. 위드랑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 연동이거든요.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 커뮤니티로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같이 사용하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올려드린 자료 있다 그랬는데요. 그 클래스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드랑에 혹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클래스 누르시고요. 안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 영상만 봐도 조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 승인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클래스 누르시면요. 이렇게 클래스 검색이 있어요. 클래스 검색 누르시면요. 이렇게 뜨죠. 클래스 이름.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까 순천에 관련 선생님들 막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학교 이름, 관리자 이름 뭐 해도 되고요. 클래스 이름에 순천. 순천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관리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자 이름 박준모입니다. 박준모. 검색을 하니까 위두랑이 지금 상당히 느립니다. 일단 검색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학습 안내 교실이라고 있어요. 순천 온라인 학습 교실 안내, 학습 안내 교실. 여기를 클릭하셔서요.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선생님들 승인되십니다. 승인되시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올려놨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순천교육청에도 올릴 겁니다. 제 교육청에도 올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유방입니다. 공유방에 보면요. 연수 참고 자료라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폴더에 보면 오늘 관련된 내용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 위두랑 좀 더 자세히 써보고 싶은데 나 팀즈 좀 더 자세히 써보고 싶은데 나 구글 클래스로 자세히 써보고 싶은데 에듀넷 임시 계정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들어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위두랑은 이 정도에서 반 만들기,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 들어오셔서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거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반 애들 아닌데 삭제할 때는 이 톱니바퀴 모양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승인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드랑 그리고 이학스터 설명드렸고요. 다른 사이트들 조금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발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교육정보에 스마트 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첫 번째 페이지에요. 여기 팝업 창에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참 뒤네요. 예, 여기 나왔어요.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거 넘어갔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 스마트 앤 소프트웨어 교육 첫 번째 딱 누르면요.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 주안이 올라왔어요. 이 주안이 뭐냐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안 올리고 계신답니다. 1학년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1학년 눌렀더니요. 1학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뭐 해야 되는지 나왔어요. 눌러보면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돼 있는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서는 뭘 할 거냐? 아이들 이거 봐라 라고 요거 그대로 복사하고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또는 학교에서 재구성하셔도 됩니다. 얘들 지금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중학생들인데 집에서 뭐 해야 될지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런 거 올려주면 그래도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 아이쿠 요즘에 또 아이쿠가 한물 가기도 했었는데 아이쿠 법에서 또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학교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중학교 해가지고 중학교 영어는 뭐 할 거고 국어는 뭐 할 거고 뭐 4교시까지 뭐 할 건지 막 독도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런 것들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온라인 합격해서 운영 자료, 뭐 주간학습 안내 자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전남이학스터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 위두랑 그다음에 뭐 EBS 온라인 클래스 안녕학교닷컴 전남 창의융합교육원 그 아시죠? 전남 과학교육원이 전남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직접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유튜브들 이런 것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안녕학교는요. 우리 지역에 정말 요즘 핫한 선생님들입니다. 악꿈선이라고 한도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학공 대표적인 전학공이죠. 그 악꿈선 선생님들이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전남 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해서 안녕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할 건지 처음에는 과학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과학, 미술, 사회 뭐 전 교과가 다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 보시고 누르셔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학교는. 자, 그리고요. 대구교육청에서 만든 학교가자닷컴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중등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발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링크 걸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여기 참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대구는 정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EBS. EBS는요, 온라인 클래스 급하게 만드니라고 아직까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안내가 나왔어요. EBS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니까요. 오늘 낮 2시까지만, 12시까지만 신규 클래스 예설 받고요. 다시 오픈한다고. 일주일에 다시 오픈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거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지금 광주는 이거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르시면 초등학교 EBS 클래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클래스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이나 이학스터 안 쓰겠다, 나는 EBS 쓰겠다 하면 이거 쓰셔도 되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위두랑이라든지 이클래스, 이학스터를 사용하실 분들은요. 디지털 교과서에 연동되는 3개의 사이트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듀넷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은 3개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시는데 만약 EBS를 쓰려면 EBS 다시 또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학교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교사들 방이거든요. 이거는 교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걸 링크 걸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뭐 콘텐츠 찾기, 학습활동 아이디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온이라는 지원단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 지원단한테 SOS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지원단 선생님도 일선 교사잖아요. 수업하고 있다가 SOS 받으면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SOS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사이트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요. 위두랑에도 제가 이렇게 뉴스피드에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요 링크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 학습터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걸어놨습니다. 그 온라인 학급방 따라하기라 그래가지고요. 교육부에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학습터에 대한 내용들, EBS 온라인 클래스 만들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위드랑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짤막짤막하게 유튜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시간 나실 때 보시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여기 유튜브 그 채널이 온라인 스쿨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두랑에다가도요, 이거 그 링크 걸어놨고요. 이거는 저희 순천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도 링크를 나중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원래는요, 패드와 앱을 사용하거든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더라도 윈도우 10 이상 되면은 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패드, 그러니까 뭐 갤럭시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패드 있잖아요. 스마트 태블릿 PC 이런 것들 아이패드 이런 거 사용할 때도 패드 앱으로 쓰는데요.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웹 방식, 그러니까 크롬에서만 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크롬에 접속해서 이 주소를 치면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앱, 그러니까 태블릿 PC에서 앱으로 다운받았을 경우에는요.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딜레이 값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 웹 방식,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요. 다운로드가 아니라 구독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반적인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들은 사실은 앱을 다운받아서 쓰고요. 지금 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듀넷에 관련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씁니다. 저는 이미 제가 점검 한번 한다고 구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떠요. 구독을 하면요. 근데 구독을 안 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가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구독하기라는 다운로드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지털 교과서 구독하기를 클릭해가지고 학년별로 쭉 나오죠. 국수사가 아니요. 지금은 디지털 교과서는요. 과학하고 사회하고 영어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 5, 6학년, 초등학교는 3, 4, 5, 6학년, 중고등학교도 이제 사회, 과학, 영어만 된다는 거.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 PDF. 지금 학생들한테 교과서가 안 나가는 학교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입학생들 같은 경우 안 나갔을 건데요. 교과서 오늘 막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교과서 안 주냐, 교과서 준다고 모이라 했더니 교과서 준다고 모이라 간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다면 이 교과서 PDF 파일을 아이들이 다운받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 교과서가 다 나오죠. 지금 검정 교과서들은요. 여기 보시면 미래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검정 교과서들은 지금 교과서 출판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지금 더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안 보이시면요. 아직 우리가 사용하는 출판사가 아직 그 교육부하고 협약을 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 구독하기 눌러가지고 보시면요. 그 다음에 구독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우측 상단에 보면 내 서재라고 있습니다. 자, 내 서재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가 구독한 교과서 나오고요.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느리다는 거. 왜냐하면 다운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좀 느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위두랑, 커뮤니티는 위두랑입니다. 위두랑과 접속하면요. 가장 많은 시너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시간 동안 했더니 목이 타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원래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집합연수였습니다. 전달 집합연수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순천에도 한 명 생기고 여수에도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위험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교육장님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저희 순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원래 하시면 좀 쉬는 시간도 드릴 거고 할 건데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지금 막 거의 50분 동안 저 혼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목 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서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시간이었는데요. 2시간 좀 안 되게끔 선생님들한테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제 목표는 원래는 11시 20분에 끝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요. 사실은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까가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은 콘텐츠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교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콘텐츠만 잘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콘텐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수학만 가르쳐 내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LMS 시스템입니다. LMS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접근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기능입니다. 이 팀즈는요, 5365 구독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5365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전라도 교육청이 어제까지 급하게 작업을 다 해서 그 소유자,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클래스룸도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요, 이제 개인 아이디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개인 아이디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교육청에서 급하게 이것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LMS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LMS 시스템을 담임일 때는 좀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데요. 썼었던 이유는 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프로젝트 학습을 되게 좋아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LMS 시스템을 쓰면요, 되게 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둠 활동에 대한 자료들, 그러니까 아까 위두랑도 사실은 LMS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모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LMS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ICT 기반 학습.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료를 뭐 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거꾸로 교실은 사실 풀립러닝이잖아요. 풀립러닝이 활용할 때 이 LMS 시스템을 사용하면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또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단점입니다. 선생님 아이디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패스워드 잃어버렸어요. 바로 로그인 문제죠. 그리고 사용법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들 많이 사용하시면 되게 괜찮을 건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거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냥 나 이거 써야지 하는 순간 선생님들 멘붕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ICT 수업을 하면서요.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ICT 수업의 적은 ICT 그 자체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거든요. 로그인 하는데 20분 걸리면 수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근데 나 이거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교무부장 할 때 이거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LMS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부용으로 썼고요. 그런 것들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사례를 보니까요. 수행평가에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첨삭지도도 가능하고요. 학생들 점수 매기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즈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위두랑 제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선생님들 일반 담임 선생님들보다는요. 좀 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보 행정을 담당하시는 교직원이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행정실과 싸우고 교무행정사 선생님들과 싸우고 정보부장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정보부장한테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정보행정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직원이, 선생님이 아니라 교직원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면요. 전라도 교육청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지원을 받아서요. 각 학교 관리자를 생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교육용으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곧 공문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지?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관리자 아이디 비번을 공문으로 발송할 거고요. 그러면 정보행정을 담당하시는 교직원이요. 첫 번째 그룹을 만들고요. 두 번째 교직원 및 학교 계정, 학생 계정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룹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주셔야 일반 담임 선생님들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행정을 담당하시는 교직원은 요 며칠 사이에 아마 힘드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MS 팀즈 설명드릴게요. MS 팀즈는요. 제가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공유방에 연수 참고 자료예요. 팀즈를 합격해서라고 원격 수업하기 기초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PDF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이 PDF 파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법이 있고요. 이 퀵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담임 선생님들은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조금 딜레이가 생겨서 막 깍두기 모양으로 선생님 보이는데 이거 왜 자세히 안 보여줘요? 나중에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 정보행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를 보셨냐? 뒤쪽으로 쭉 가시면요. 뒤쪽으로 쭉 가시면 예, 이 부분입니다. 계정 생성하고 관리자 아이디 만들고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해서 그룹 만들고 서비스 구매하는 거 요걸 해야 되는데요. 이 팀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탈적오피스닷컴의 관리자 아이디 도교육청에서 온 거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도교육청에서 보낼 때는 일선학교 전체를 뿌리기 때문에 다른 학교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관리 앱을 여시고 여기 해가지고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그룹 만들고 그룹은 반입니다.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고 나면은 학생 만들고 제가 오타가 막 있네요. 이거 수정하고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계정 만들어야 되겠죠? 학생 계정 만들 때는요. 저희 학교 거 연양초등학교 건 제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 몇 명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름하고요. 몇 가지만 넣으면 되는데 사용자 이름, 이름성, 표시 이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한글 넣으시면 선생님들 한글이 깨져서 이상한 문자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도 구글도 동일합니다. 애들 이름 넣지 마세요. 뭔 말이냐면요. 2020학년도에 6학년 1반의 1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요.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얘들 메일 주소가 되는 겁니다. 메일 주소를 넣는데요. 여기서 차이점 뭐냐. MS,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요. 학교 도메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은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요. 이거를 하지는 않고 독일치는 일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요. 연양초등학교는 연양.es.jn.go.kr이 돼 있잖아요. 아니, gn.kr 돼 있는데 구글은 이렇게 안 돼 있고 학교 이름, 그러니까 학교 교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jn.go.kr 이게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팀즈는 학교에서 중복만 안 되면 돼요. 이름이 사용자 그 애들 메일 아이디가요. 그런데 구글은요. 다른 학교하고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라이센스 적용하시고 학생 계정 만들고 교직원 계정 만들면 이제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은
요 팀즈 요 부분부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MS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팀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요, 첫 번째 구글 G슈트 관리자, G 스윗인데 잘 못하났네요. 지금 G 스윗 관리자 사용법 해가지고 요 두 가지, 요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정보 행정 담당하시는 교직원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번째 학교냐, 어떻게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 거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했던 내용들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즈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서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제가 넘어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구글도 지금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5365라고 제가 팀즈 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5365는 학교 5365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5365는 전라남도 교육청 5365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하고 사용할 때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학교 계정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오피스,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깔고 싶을 때 또는 학생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가지고 엑셀 작업해갖고 파워포인트 작업해갖고 숙제로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쓰세요? 집 앞에 있는 컴퓨터 그 수리해주는 수리점 가가지고 5365, 오피스 깔아주세요. 그러면 요즘에 안 깔아줍니다. 컴퓨터 살 때 5365, 오피스 깔아서 보내주세요.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단속도 심하고 이런 거 정품 사용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쓰냐면요. 어둠의 경로라고 그러죠. 불법 소프트웨어를 써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은 요즘에 랜섬웨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안내 드리는 건데요. 왜 이거 안내 드리냐면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미 세팅을 해놨는데 안 쓰면 우리 돈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돈만. 그래서 선생님들 이걸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교육청 단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오피스 최신 버전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드려요. 뭐냐면요. 바로 이 주소입니다. 이거 숫자 아닙니다. 영문자, 소문자 5입니다. 소문자 5 쓰시고요. 그 다음에 jne.go.kr 딱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학생은요. 학생 계정 만들기, 선생님은 교직원 계정 생성하기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 딱 생성하기 들어가면요. 인증키 들어가거든요. 이거 잠깐만 인증키 보여드릴게요. 요 인증키는요. 5월달까지 되는 건데요. 이거 그만 넘어갈 겁니다. 왜 넘어가냐면 이거요. 정보행정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요. 전부 다 5월달쯤에 단넷소프트에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광주 전남 파트너사인 단넷소프트에서 공문 하나 보내줍니다. 한글 CD, 그 다음에 윈도우 CD, 오피스 CD 보내주면서 라이센스 표라고 보내줘요. 거기에 보면 학생용 인증키, 교직원용 인증키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넣으시면 돼요. 학생들한테는 이거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인증키요. 온라인에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거 인증키 바뀌어요.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인증키는 오픈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인증키로 이제 등록을 해서 로그인했어요. 로그인할 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365.jne.go.kr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여기잖아요. 요 로그인 하시면요. 요런 화면이 첫 번째 뜹니다. 요런 화면 뜨면요. 여기 오피스 설치라고 있거든요. 오피스 설치 클릭하시면 요것들 클릭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웹 버전입니다. 인터넷이 접속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인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완벽하게
최신 버전하고 호환성은 되진 않아요. 호환은 되긴 되는데 좀 기능이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스크탑 또는 내 거 아이패드나 내 거 뭐 안드로이드 패드에다가 오피스 설치하고 싶다. 그럼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데 영문판이나 또는 우리 집의 컴퓨터가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요. 클릭하셔서 다른 설치 옵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설치 옵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설치 옵션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설치 누르셔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피스 설치에 언어는 한국어로 할래, 영어로 할래, 뭐 여러 가지 나오고요. 버전 64비트 할래, 32비트 할래.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30비트 쓰죠. 그런다라면요. 그냥 여기서 오피스 설치 눌러서 선생님들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Q&A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위드랑이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지금 웹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그런 접속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주간학습 계획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 하시네요. 자, 주간학습 계획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학습 계획표입니다. 예, 주간학습 계획표는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첫 번째 페이지. 팝업으로 만들어졌네요. 아까지까지 안 됐는데. 예, 팝업으로 바로 하면 되고요. 팝업 닫아버렸어요. 우리 보통 이거 안 보고 그냥 닫죠. 그러면 교육정보, 그 다음에 스마트 앤 소프트웨어 교육 누르시고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요.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학년 누르시면 바로 주간학습안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사항 올라온 것들 있는데요. 쉬었다가 하자 하셨는데 제가 쉬었다가 하자는 글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했어요. 저 빨리 끝내려고요. 개설 후 메인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뜨지 않는데 검색 결과는요. 여기서 이 학스터는요. 여기서 검색하는 것보다는요. 학생들이 그 참여하기 해가지고 학급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생 아이디 들어가면 이 화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검색으로는 다를 거예요. 요 검색하시면요. 요런 컨텐츠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급 뭐 참여하기라는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클릭하시고 담임선생님 이름으로 검색하면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끄고 로그아웃이 돼버렸네요. 다시 한번 조금 몇 가지 저희 화면에 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학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학급이었기 때문에 학급 참여하라고 하면은 뭔가 검색하는 창이 떠요. 거기서 학생 선생님 이름을 딱 누르고 검색을 하면 자기 반 선생님이 보이는 거죠. 위드랑 접속에 대해서 많이 돼 있네요. 저희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교육청, 우리 순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65 저장 공간 쓰려면요. 교직원 계정 생성해야 되냐고 물으셨어요. 예, 5365 계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 5365와 교육청 5365. 요거는 학교 5365가 아니라 교육청 5365입니다. 학교 5365는 별도로 돼 있어요. 포탈.office.com에 들어가셔가지고 학교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시는데요. 둘 다 상용 클라우드 적용 가능합니다.
상용 클라우드 적용 가능하고요. 어떤 링크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개인적인 거 하실 때는 요거 교직원 계정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요 포탈.j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를 해서 가지고요. 저희 순천 연양초등학교 로그인하면은 나오겠죠. 이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라오면 나중에 들어도 되냐고요? 원칙은요, 전달 연수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막 오류가 생기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동영상을 지금 캡처를 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나중에 걸 거고요. 이건 추후에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5 개정에 관련된 내용도요, 마찬가지로 교육청 공문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5365 관련된 것은요, 교육청 공문 나갈 거니까요, 교육청 공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올라온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랑은 여전히 접속이 안 된가요? 제 거에서도 지금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이구, 오류가 발생했네요. 지금 왜 이러냐면요, 다른 교육청은요, 지금 전달 연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동시 접속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서버 지금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거든요. 캐리스에서도 지금 이렇게 동시 접속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서버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좀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핵심은 이학스터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은요, 핵심은 이학스터 개설해가지고요, 학생들 돌아가다 하시고요, 이거를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개학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원활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만들어 주시고요. 학급 개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학급방 따라하기 유튜브 채널 여기 가시면 이학스터 관련된 거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사항이 있나요?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은 팀즈입니다. 팀즈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팀즈는요,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한 건데, 지금 1,500명 가까이가 접속을 할 거라는 예상 하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할 때 250명까지는요, 학교 5365 팀즈를 활용하시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 얼굴을 보여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침부터 민폐라고 생각해서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마주보면서 할 수 있고요. 또는 학생들도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런 것들 해보니까 20명만 되더라도요. 학생들이 전부 다 화면 보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막 난리가 나요. 선생님들 영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국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놀아달라고 떼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화면을 끄고 소리도 꺼야 됩니다. 뮤트를 해놓고 선생님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는 Q&A를 이용하시거나 지금처럼 Q&A를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학생들이 그때마다 뮤트를 켜고 뮤트 돼 있는 걸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양방향 소통이 되겠죠? 상호 소통이 될 겁니다. 에듀넷 계정 만드는 것은요, 제가 지금 위두랑에도 올려놨는데 위두랑이 지금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위두랑 제 페이지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천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저희가 올리고 나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공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모든 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2시간 동안 설명드린 게 사실은 무리라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저희 전달 연수 강사들은요,
2시간, 2시간 하고 4시간 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압축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이라든지 순천교육지원청은 선생님들 좀 편의를 도와드리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달 연수 하면은 집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선생님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좀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첫 스타트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서 저한테 막 문의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명의 전화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저희 센터 전화가 불날 정도로 막 부재중도 찍혀 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불친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하시면 전화 받으면 정말 제 할 일을 못 하거든요. 업무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온라인 학급방 따라하기. 여기 유튜브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학급 개설하기 순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 선생님들 전달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순천 연양초등학교 교사 박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